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어릴 적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의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저와 동생들을 키우셨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가 없으셨던 엄마는 식당 일을 전전하시며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죠. 그래도 엄마는 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셨고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엄마의 건강은 좋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자의 몸으로 우리 삼남매를 키워야 하다 보니 쉬는 날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일만 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며 몸져 누우시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 이미 위암 말기였고 다른 장기로 전이도 많이 되어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런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아빠 곁으로 떠나셨어요. 그렇게 저희 삼남매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동생들과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동생들도 모두 성장했고 저는 직장을 다니며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였어요.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점점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죠. 남편과 저의 관계는 점점 발전했고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학력 좋은 남편에 비해 저는 고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의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에 비해 전 정말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시어머님은 저를 너무나도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님은 친엄마가 안 계신 저에게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저도 시어머님께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시어머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누가 보면 친어머니와 딸 같았을 거예요. 시집살이는커녕 시어머님은 제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가끔 같이 쇼핑도 하고 장도 보며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의 엄마와는 할 수 없었던 걸 모두 어머님이 해주셨거든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했죠. 부족하기만 한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으니까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어요. 제게는 시동생이죠. 시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꽤 차가운 성격이었어요. 저에게도 시어머님에게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님께는 잘 보이려 노력하긴 했던 것 같네요. 제가 시어머님께 예쁨을 받으면 질투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형님은 어머님한테 비위 맞추는 게 참 능수능란하시네요. 형님은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시네요. 좀 가식적으로 보여요. 동서는 저를 비웃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역시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아마도 우리 어머님의 재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뭔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꾸 깜빡하시고 잊으시고 이상함을 느낀 전 걱정되는 마음으로 시어머님께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 했어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어머님도 본인이 좀 다른 걸 느끼셨는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국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요. 정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시어머님은 자신이 언제 모든 것을 기억에서 지울지 모른다며 항상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맏며느리여서였을까요? 시어머님은 안방 드레스룸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며 그 안에 있는 금과 현금, 통장들, 예금들, 땅 문서 등 모든 것을 제게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엔 물론 유언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첫째야, 이것들을 잘 보관해 두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원하는 곳에 써도 좋아.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널 잊는다는 것이 가장 걱정이구나. 그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에 따라 저는 금고 안에 중요한 물건들을 다른 은행의 대여금고로 옮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금고를 그대로 두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빈 금고를 그대로 놔두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엿들은 건지 동서가 자꾸 시어머님 방이 드레스룸을 왔다 갔다 하더군요. 그리고 자리를 피해 통화도 자주 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시어머님 걱정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도 느끼신 게 있으셨나 봅니다. 어느 날 저와 동서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셨어요. 첫째야, 넌 내가 미리 일러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둘째야, 내 드레스룸에 금고가 있단다. 내가 죽으면 그 금고에 있는 것을 잘 보관해 주렴. 그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금고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제게 맡기셔서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는데 왜 동서에게 또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깜빡깜빡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동서는 흥분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 동서의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휴, 저번에 금고만 호시탐탐 노리던데 금고 보고 놀라 자빠지는 낯짝을 못 봐서 아쉽네. 그때서야 시어머님도 동서의 속셈을 눈치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은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선아, 둘째 며느리가 아무래도 이상해. 내 금고를 욕심내는 건 저 아이가 워낙 돈을 탐하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남자와 통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자꾸 깜빡하니 네가 꼭 알고 있어야 해.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님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불륜까지 의심된다니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님? 내가 몸은 늙었어도 눈과 귀는 아직 멀쩡하단다. 며칠 전에 화장실에 있는데 저 아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오빠, 걱정 마. 곧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 머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금고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시어머님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셨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좋더구나. 내가 깜빡할까봐 중요한 것은 녹음해 두었어. 녹음기를 틀자 동서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래, 오빠. 걱정 마. 금고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돼. 아마 수억은 될 거야. 그럼 우리 둘이 멀리 도망가서 살 수 있어. 남편? 걔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돈 보고 한 결혼인데 뭐. 동서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내가 시어머님은 말씀하셔서요.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때가 올 거야.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하지만 제 노력이 무색하게도 시어머님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아침 시어머님은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3일째 되는 날 동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이 난 듯이 금고를 열기 위해 금고 전문가까지 불렀습니다. 드디어 금고가 열리는 순간 동서는 신이 난 듯이 금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악, 이게 뭐야? 내 돈 다 어디 있어?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는 동서의 모습에 저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도 통장도 금도 없었습니다. 단지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지요. 여기 뭐가 있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여기 돈 다 넣어두셨다고 했어. 다 어디 갔어? 남편은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동생에게 건넸고 시동생도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동서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이 노망난 노인네가 다 날 속인 거야? 가진 것도 쥐뿔 없으면서. 이거지 같은 집구석. 그 말을 듣자마자 시동생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동서의 뺨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동서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동서가 어머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어머님 돈만 노리고 있던 거 나랑 어머님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그 말을 듣자 시동생은 편지를 동서의 얼굴에 던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당황한 동서는 편지를 주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으면서 동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 없어. 이건 불공평해. 나도 이 집안의 재산에 권리가 있어. 시동생은 돌아서서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 시동생을 향해 동서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혼? 당연히 해야지. 이런 그지 같은 집구석 내가 사양이야. 이 집이나 팔아서 위자료나 준비해. 발길을 멈춘 시동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자료? 편지 똑바로 읽어봐. 위자료는 네가 준비해야 할 거야. 그 순간 동서는 편지를 다시 훑어보더니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동서는 마치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분함이 역력했습니다. 편지에는 시어머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서의 불륜 증거와 함께 녹음 파일과 사진까지 따로 보관해 두셨다고요. 그리고 재산 대부분은 이미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슬퍼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란다. 내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해 두었다. 큰며느리 미선이에게 맡긴 금고에 모든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며느리에 관해서는 그 아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두었다. 돈을 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그 아이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아라. 우리 둘째 아들 너무 상심하지 말 거라.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큰며느리 미선아, 너는 정말 내 딸 같았어.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한다. 사랑하는 우리 큰 아들 항상 자랑스러웠단다. 결국 시동생과 동서는 이혼했습니다. 놀랍게도 이혼 과정에서 동서의 불륜 증거가 제출되어 동서는 정말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던 동서는 몇 달 후 다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받아달라며 매달렸지만 이미 모든 정이 다 떨어진 시동생은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남편과 시동생은 사업을 확장했고 저는 시어머님의 뜻에 따라 자선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죠. 가끔은 시어머님이 그리워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웃으며 그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겠지만 그 사랑은 제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종종 상상해 봅니다. 하늘에서 저희를 내려다보고 계실 시어머님의 모습을. 아마 동서가 빈 금고를 보고 발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웃음을 짓고 계셨을 거예요. 어머님,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